황주명의 착한 주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반등도 하고 있다 보니 그냥 마음 편하게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금 미소를 짓는 그냥 아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요. 종목을 하나 봐야 될 텐데 오늘의 종목은 어떤 키워드 속에서 뽑으셨을까요? 일단은 좀 마음이 편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시원해지시라고 파스 관련된 종목인데요. 파스랑 네.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로 해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뭐 제약적인 거네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공개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신파스. 네, 맞습니다. 예.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하실 수 있듯이 약국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신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신신파스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RX라는 제품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제품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파스를 넘어서 이제 패치, 즉 쉽게 얘기하면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건데요. 쉽게 하면 데일밴드 같은 걸 붙이는데 거기에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약물을 집어넣어서 뭐 치매 치료라든지 뭐 다양한 또 어떤 성분들을 활용한 어떤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신신제약 RX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군요. 그 예전에 우리 뭐 펭귄 그것도 신신파스였나요? 펭귄 바쁘다 바빠 뭐 그 그랬던 펭귄 것 그림 같습니다. 그려져 있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인지라 그 파스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신신제약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꼽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점 때문에 이 기업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좀 강한 이슈가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미국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상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좀 계약을 많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미국 국내 이제 보건의료 사업체 중에 최초로 미국의 조달청 미연방 정부 보훈부에서 우리 거를 이제 인정하고 쓰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고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5년 동안 8개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 신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생화학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화학 전쟁 결국은 유전 관련된 부분 혹은 지금 같은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MO 생산 라인을 확대해가지고 좀 더 본격적이고 좀 더 확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종 신공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전에 예방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면역력을 강화해 줄 것인가. 그 면역력 강화에 대해서 유산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유산균보다 강한 낙산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 유산균보다 조금 더 해서 균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이나 소화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아리산 유를 출시하게 되는데 굉장히 제품이 좋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사실 제약사가 대부분 이제 코로나 마스크 관련되게 되면은 네. 어디서 만들까 혹은 어디서 유통할까 하는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KF94 마스크를 지금 유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면역 제품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도 사실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치매 치료나 암 관련해서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치매 치료제인 아까 패치 이야기 드렸었죠. 네네. 예, 그 리바스티그민이라는 패치를 또 생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두각받을 가능성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 아무리 이제 좋은 기대감과 뭐 성장성이 이제 두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의 뭐 실적 데이터들도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올 1분기 그러면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올 한 해는 어떤 수치를 내놓을지도 궁금한 포인트고요.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아마 실적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잠시만 좀 언급을 드린다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시장의 선물, 그러니까 4월 중순물이죠. 4월
그 옵션물이 풋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하방 경직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6월 선물몰에서는 오히려 지금 대량 선물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 점차적으로 하방이 경직되면서 점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 급등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럴 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실적주입니다. 혹은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오히려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갖고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감사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그렇죠. 시점입니다.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네.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거절 나온 종목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될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신신제약은 적정 판정이 나왔네요. 네,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적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지금 진짜 콩닥콩닥 하셔야 될 그 타이밍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개인 투자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게 최대 주주의 지분 물량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오히려 최대 주주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소량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 가치보다는 조금 왜곡된 수급, 왜곡된 주포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에서 낙폭이 커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부분. 그건 뭐냐면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좀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지분을 가질 수 있을수록 그 회사에 대해서 이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니 지금 특수관계인 물량이나 최대주 물량이 50%를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최대주주의 어떠한 주주가치 그 어떤 여러 재고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양한 포인트들을 챙겨 주셨어요. 우리가 뭐 주가를 산정 예측을 할 때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도 좀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오늘 뭐 상당수의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신제약도 오늘 반등은 그렇다 치는데 어제 반등이 약간 좀 돋보이는데요. 어제도 그런 시장 속에서 5% 넘는 반등을 시도했던 신신제약이네요. 이거를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전략 좀 챙겨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시장이 힘들 때 결국은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무언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힘들 때 딱 두 가지 섹터가 버텼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고 두 번째 섹터는 5G인데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아마 신신제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기간적으로 3월 20일 경입니다. 3월 20일이니까 어제 일자죠. 어제 일자 지금 바닥을 찍고서 돌아서는 모습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121선을 올려놓았다는 건 6개월 중심선을 올려놓고 시장 주도주로 나갈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주봉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14,000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50% 정도 하락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격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7,180원인데 갭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아직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뭐 급하게 올라갈 장세보다는 조금씩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 놓고 좀 차츰차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한 6,600원 정도 눌림 공략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인데 지금 흐름에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원래 추세를 만들었던 구간의 이탈인 5,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랫단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윗단은 좀 타이트하긴 한데 지금 말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네요. 신신제약 오늘 점검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또 종목으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대표님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시장에 대한 뷰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닥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섣부른 판단은 좀 무리지 않습니까? 어떤 시각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시장 파악했었는데요. 이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 통화 수합
600억 달러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네네. 조금은 안정성, 외환시장 안정성에 기대가 좀 있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기준금리 B컷 이어서 사실은 마지막 카드가 채권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채권카드 쓰고 있고 국내 채권카드가 쓰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도움은 아마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6개월 선행지표로 봤을 때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나온다면 5월 달 혹은 4월 달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의 객관적 지표로 조금은 나머지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옵션 만기일과 선물 만기일과 유가를 가지고 좀 통계를 내봤는데요. 옵션 만기일은 이번에 4월 9일자로 나옵니다. 4월 9일자인데 외국인 풋물이 지속적으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물이 지속적으로 소량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경직되되 4월 9일 날은 급격한 상승을 만들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하방은 좀씩 닫혀가는 구간이면서 상승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만기일인 6월 11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만기일인 6월 10일자는 외국인이 장 끝날 무렵에 대량으로 순매수를 합니다. 장중에는 안 사다가 장 끝날 쯤에 대량으로 사주고 이런 포지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6월이면 아직 상반기 때죠. 6월 10일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흐름.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고 대부분 확률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장 예측 가능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상승 흐름이 6월 이전에 그러니까 상승 흐름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20달러입니다. 유가가 20달러면은 뭐 더 빠질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빠지는 건데요. 뭐 생수값보다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결국은 서로 간의 또 이권 경쟁 그리고 또 달러의 가치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방은 경직되면서 조금씩 이제 우상향을 잡아가다가 방향이 잡히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목표치를 얼만큼 두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파동 고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720에서 1850. 1720에서 1850이 고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코스닥 고점은 일반적으로는 520에서 570포인트 이 정도 잡고 있는데 왜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철저하게 리먼 브러스 사태 때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약 중심 파동, 하락의 중심 파동까지 올라왔다가 또 밀리고 나서 시간을 끌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을 IMF 때와 리먼 브러스 사태 때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슈들 몇 가지 짚어주신 것 중에요. 그 말라리아 치료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거 이슈 오늘 우리 뭐 신신제약이라는 뭐 제약주도 하나 봤으니까 한번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전해졌는데 혹시 뭐 관련주들이 뭐 잡힐런지 뭐 그런 흐름을 좀 쫓아갈 필요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약을 이제 합성해서 만드는 건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큰 흐름은 아니어도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일학약품의 슈펙터라는 종목도 내용도 지금 좋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되 뭐 일학약품, 뭐 엑세스바이오 워낙 좀 많이 차트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신다면 크게 무리수 없는 구간인데 약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다른 나라가 먼저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신신제약이라는 종목 우리 한번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다른 뭐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몇몇 종목들도 한번 흐름 챙겨보면서 앞으로의 이슈도 한번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양 시장은 여전히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급도 한번 볼까요? 수급도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은 뭐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이군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는 같은데 코스피 시장은 또 매도로 전환하는 등 또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대응 전략을 챙겨 드릴 겁니다. 이어지는 시장 공감 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출발 맞게도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